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그런 학문이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고등학교 당시에는 굉장히 막연했던 거고 그게 이제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업이라는 게 돈만 버는 게 아니구나.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2차 시험을 끝내고 나왔는데 뭐 내가 이걸 정말 10번 다시 해도 난 이만큼 못하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거고 붙으면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가 온 거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모 투자펀드라고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러 가는 하이마트의 대주주가 사모펀드고 또 이 안마기로 유명한 바디프렌드의 현재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영어로 PEF, 이 PEF는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에 가치를 높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높은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400억 원 규모의 PEF 회사 에벤투스 파트너스 대표인 40일의 정재기 동문을 만나서 사모투자펀드와 그리고 학창시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동문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행정고시 패스하고 외교통상교섭본부 사무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2년 만에 공무원 생활 접고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이 행정고시 합격하면 옛날에 장원급제라고 해서 정말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출세길이 열리는 셈인데 이런 직을 마다하고 구태여 이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한 데에는 어떤 다른 절실한 꿈이 뭐 있었던 건가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사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업으로 제가 평생 일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부터 공무원으로 이제 좀 경험을 쌓고 민간 부문으로 가서 다시 또 경험을 쌓고 나중에 다시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그 민간 부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국가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행정고시를 갔었고 그 안정적인 공무원에서 이제 컨설팅 그룹으로 이직을 한다는 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이고 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세대 정도쯤 되면 사실 행정고시 붙은 아드님이 이제 그 좋은 그 공무원 특히 이제 뭐 출세길이 열린 그런 상황을 마다하고 이렇게 이직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만류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3일 밤낮으로 부모님을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행정고시를 시작할 때 부모님과 약속한 거는 일단 시험을 합격하면 한 4년, 5년, 아주 길면 7, 8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걸 갔다 와서 네. 그 다음에 민간에 가서 경험을 쌓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고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원래 계획보다 이제 좀 짧게 2년 정도만 근무를 하고 이제 민간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일단 약속 위반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성급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설득을 정말 뭐 나름 잘 했는지 부모님도 설득이 되셨고 그래서 저도 마음 좀 편하게 직장을 이직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옮긴 것 같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네가 정부에 다닐 때는 한 그렇게까지 일 힘들진 않고 뭐 늦어도 뭐 8, 9시는 퇴근하고 그러나 집에 오면 너무 이게 조직이 비효율적이다. 너무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 옮긴 다음부터는 매일 새벽 2시, 3시인데 퇴근 시간이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더라. 우리 일도 너무 재밌고 네. 사람들도 되게 잘 맞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 이직을 하신 뒤에는 이제 미국 명문 MIT에서 공부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회사 복직을 하셨다가 이제 메릴 린치로 옮겼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변신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성공적으로 사실 한 셈인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거기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나오셨단 말이죠. 공무원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대학 졸업하고 맡을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굉장히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와는 조금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WTO, 국제무역협상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다 보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 또 결과가 또 잘 나오지 않고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공무원들이 기여한 바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이 커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관료제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런 좀 비효율적인 측면들 그런 측면들이 그 당시 제가 굉장히 M&A 쪽 이런 기업 인수합병 쪽에 관심이 많아서 메릴린치에 가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릴린치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했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결국은 자문입니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직접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가 결정하는 것을 뭔가 지원해주는 다 도와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제가 좀 주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서울고 선배가 대표로 있었던 EQ 파트너즈라는 네. 그 사모펀드 운영사에 일을 했습니다. 제가 메릴린치에서 근무할 때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포스코에 매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매각가가 약 3.8조 원,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4조 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20억 정도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거의 2,000채입니다. 2,000세대 그걸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투자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정 대표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네. 또 예를 좀 들어서 공기업인 가스공사도 정 대표 회사로부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 사례도 좀 들어서 말씀을 같이 해주시죠. 네. 그 사모펀드가 이제 많이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뭔가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쪼개고 붙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해고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좀 투자해 주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워진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좋은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많이 탈바꿈시키거나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가스공사가 이제 2015년, 16년 이 정도에 그 부채 비율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평가하고 관련이 공기업 예.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공기업 평가도 관련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그 기업 건전성 측면에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하려는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미얀마에 있는 가스전과 파이프라인 그 네. 자산들을 저희가 인수하는 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우량 자산을 좋은 값에 매각함으로써 부채 비율도 낮추고 자금도 확보하고 좋은 그 결과를 네.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또 적정한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윈윈 게임을 한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에벤투스 파트너즈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고요.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서도 현재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회사에 상당히 큰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그 회사에 회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기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렇게 엑시시라고 불리는 이제 투자금 회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사 처음 설립 시기 후에는
인프라하고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었고 지금은 꼭 인프라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회사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라든가 뭐 무선주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 위주이고 경영권 인수하는 투자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실행된 바는 없습니다. 뭐 우리 이제 서울고 동문이니까 우리 서울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남자들한테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평생 친구를 만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서울고가 사실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뭐 나쁜 영향이라기보다 좀 너무 엄격한 그런 교풍이 있으니까 그런 교풍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 대표께서 여기 3년 다니시는 동안 이 서울고라는 고등학교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서울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깨부책은 청소년 시기에 그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깨끗하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럼 없도록 하자. 그리고 부지런하자는 저한테는 성실성이었었고요. 책임지키자. 정말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엄격한 학풍은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지만 네. 저한테는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과에 있도록? 진학할 수 네. 있도록 네. 굉장히 성실히 공부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뭐 공부하는 게 누구나 다 힘들고 뭐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그만큼 공부 안 했으면 지금 제가 다녔던 학교 과는 물론이고 과연 대학을 갔을까 그 정도까지 좀 걱정될 정도로 저는 뭐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엄격한 학풍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김철수 선생님이라고 가장 저희 고등학교에서 실력이 좋은 뭐 정말 잘 가르치시고 너무너무 존경했었던 국어 선생님이고요. 그 국어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가 국문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서점에 들어가서 소설이나 시 섹션, 문학 섹션에 가서 쭉 둘러보고 내가 안 읽은 책이 몇 권 없구나. 뭐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선생님은 그 정도 책을 읽으시는 거로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그 독서량이 느껴질 정도로 가장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 전체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고요.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와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철수 선생님 때문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영어를 알게 됨으로써 그 한국말로 돼 있지 않은 자료를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어가 재밌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행정고시 볼 때도 영어가 굉장히 잘하는 과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유학 가서도 영어 때문에 고생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 회사를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 영어가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를 붙고 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때 그게 네.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잘생기고 또 뭐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우리 정 대표가 뭐랄까 이게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다행히 뭐 운 좋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주위 사람들에게 뭘 하면 재밌게 놀까 했더니 거기를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사랑의 스튜디오에 제가 자진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갔는데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네. 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연자가 여자 4명, 남자 4명인데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랑의 짝대기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 그래도 네. 제가 어떻게 4명 중에 2명한테 화살표를 받아서 연결이 그러셨구만요. 됐었습니다. 네.
그 두 분한테 받은 여자분들하고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꼭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주로 하십니까? 예. 대학에 가서부터는 뭔가 그 업무적인 그런 프로페셔널 라이프와 퍼스널 라이프를 좀 조화롭게 해보자라는 또 인생의 큰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취미 생활으로는 운동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인 관련해서는 상급 소믈리에 자격증을 네. 땄습니다. 그리고 네. 운동으로는 골프 같은 경우는 운동회보다는 업무와 거의 연장이고,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굉장히 오래 했고, 네. 뭐 사이클, 뭐 수영, 스키, 서핑 뭐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를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격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소믈리에 자격증이 사실 이게 따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뭐 상급까지 따셨으면 와인에 네. 뭐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수업을 15번을 듣고 거의 고시에 준하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와인으로 내가 또 고시를 보는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심지어 한번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그다음에 영국 기관인데 그 주관식 시험이 2시간 동안 주관식 문제를 이제 쓰는 겁니다. 고시하고 똑같습니다. 고시도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무슨 시험 뭐 보는 포도주 품종 뭐 이런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포도 품종, 그다음에 포도 재배 양조, 그다음에 각 나라의 와인, 뭐 와인 서빙, 와인 보관 모든 분야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 정도의 책 한 권을 거의 다 외워야 되는 네. 고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 고시를 또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인은 소주, 맥주나 뭐 위스키 이런 술하고는 좀 달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음식을 먹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입에 넣고 좀 보내시면은 훨씬 더 와인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안주는 1번이 제가 보기엔 치즈입니다. 물론 치즈도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치즈는 화이트, 레드, 샴페인 어느 와인과 다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도 괜찮습니다. 올리브는 가능하시면 화이트와 샴페인과 더 잘 어울리고요. 와인은 반드시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기원전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 와인이 발달할 때 유럽의 어떤 뭐 이탈리안이든 프렌치든 그런 음식이 한 자리를 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음식이 발달할 때 요 음식은 이런 와인하고 같이 매치시켜 먹으라는 게 거의 다 있을 정도로 와인은 음식하고 먹을 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매치시키는 거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제가 챌린징하게 생각하는 게 한식과 와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한식과 잘 맞는 와인들을 잘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정고시를 통해서 어렵게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이걸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 도전해서 우리 성공을 거둔 우리 정 대표 이력이 우리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용기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2번째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한번 느껴봐라 라는 건데, 첫 번째 먼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꼭 공부를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즉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평생을 갈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즉 공부를 해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그거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어떤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는 평생의 과제인데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이고 더더욱 중요한 게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게 부모님의 절대 잔소리가 아니라 저처럼 이제 후배님들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이 가장 고등학교 때 잘했던 거라고 생각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걸 진짜로 느껴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세상 일이 아직은 후배님들은 오래 살진 않으셔서 못 느껴보실 수도 있지만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대강해도 되기도 하고 인생이 참 재미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반드시 성취하고 싶을 때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껴지면 그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슬프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한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고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상치 않게 운이 좋아서 1차 시험을 되게 빨리 붙고 2차 시험을 그 다음에 이제 붙으면 가장 빨리 그러니까 2년 만에 붙는 게 되는데 그 2차 시험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확인해 보니 매우 미미한 차이여서 고민에 빠졌는데 이렇게 힘든 공부를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내년도에 1차, 2차를 동시에 해보고 그걸 할 때 내가 10번을 다시 해도 이만큼 못한다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또 2차를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포기하자.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고 10번을 다시 해도 내가 이만큼 못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건 내 능력 밖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그 결심을 내린 다음에 제 평생 가장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2차 시험을 끝내고 나왔는데 뭐 내가 이걸 정말 10번 다시 해도 난 이만큼 못하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인 거고 붙으면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가 온 거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꼭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게 꼭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괴롭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공정했고 그리고 이런 부모의 어떤 재력,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것들이 별 중요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 누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그런 시절이어서 참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 이유는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자.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뭐 저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만 할 건 아니고 기부 운동을 벌여서 이런 그 좋은 의도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는데도 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